오케이. 내 목소리 들리죠? 내 목소리 들리나요? 들립니다. 음, 그 PPT 화면도 보이죠? 네, 보여요. 오케이. 근데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갔는지 강의 머티리얼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앞에 거를 다시 리뷰를 하든지 아니면은 논문을 같이 읽는 거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어요. 남아있는 시간에. 12월 한 10일까지인가 우리가 수업이? 언제까지예요? 모르나? 학사 일정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지난번에 한 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은, 음, 제목은 마그네틱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3디멘셔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머티리얼을 하나 구해. 그리고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예요. 특정한 머티리얼은 비스무스, 셀레나이드, 뭐 안티모니, 비스무스가 들어간 바이너리 그 투 엘리먼트가 섞여 있는 비스무스하고 텔루라이드, 셀레나이드 혹은 안티모니, 그 비스무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기율표를 보면은 6쪽이야, 6쪽. 셀레나이드, 텔루라이드, 안티모니는 5쪽.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은 밴드 인버전이 잘 일어나요. 밴드 인버전이. 그래서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종강이 24일인 것 같습니다. 12월 24일이 종강이라고. 예, 아직 한참 남았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머티리얼을 뭘 할까를 좀 여러분들 뭐 알고 싶은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음. 그래서 3디멘셔널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그러니까 인슐레이터예요. 인슐레이터는 전기가 안 통하는 밴드 갭이 있는 머티리얼을 우리가 인슐레이터라고 하죠. 밴드 인슐레이터야. 어, 그런데 이게 보통 트리비얼 인슐레이터가 아니라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되면은 벌크는 인슐레이터인데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인슐레이터인데 그 인슐레이터의 표면에는 표면 전자는 움직여요. 그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야. 그게 모든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혹은 토폴로지컬 초전도의 핵심이에요. 인슐레이터인데 바운더리 혹은 서피스 혹은 엣지에서는 인슐레이터가 안 되고 어떤 프리 포면이 움직이는 엣지 스테이트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3디멘전의 서피스는 서피스 2디멘전을 표면이니까 2디멘전을 표면에 잘 움직이는 메탈릭 스테이트가 생겨요. 그런데 그 모양은 항상 디라콘 모양으로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표면은 세마이 메탈이야. 디라콘에 의해서 서피스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움직이는 방향, 리얼 스페이스에서 줄을 그렸지만,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 모멘텀이 고정된다는 얘기죠. 모멘텀하고 스핀 방향이 이렇게 락킹이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모멘텀과 스핀 방향이 직각으로 락킹돼 있지. 예. 그래서 스핀 오빗 커플링에 의해서 모멘텀 앤 스핀이 락킹돼 있는 그런 서피스 스테이트가 생겨요. 그런 거를 아주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디라콘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표면에다가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를 깨트리는 어떤 퍼터베이션을 가하면은 여기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갖다 붙이면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트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매스텀을 갖다 붙이는 것하고 마찬가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매스텀이 없으면 요 앞에 있는 텀은 KY하고 시그마 X 곱해져 있고 KX하고 시그마 Y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시그마는 이 경우에는 진짜 스핀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멘텀 Y하고 스핀 X 방향이 항상 붙어 다닌다 그런 얘기야. 혹은 모멘텀 X 쪽으로 움직일 때는 스핀은 Y 방향으로 붙어 다닌다 그런 얘기. 서로 직각이지. 이 앞에 두 텀이 디라콘을 기술하는 해밀토니안인데 거기다가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갖다 붙이면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트리는 거고 해밀토니안에서는 이런 스핀에 대해서 스핀 업은 질량 플러스 m을 갖고 스핀 다운은 질량 마이너스 m을 진짜 질량이 아니라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를 말하는 거예요. M. 여기서 M은. 그런데 이제 디락 해밀토니안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마치 매스텀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머티리얼에서는 매스가 아니에요. 매스가 아니고 필드 스트렝스를 말해요. 어쨌든 finite M 혹은 finite field strength B가 걸리면은 디라콘이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스플릿 되죠. 그래서 디락 세마이 메탈이 인슐레이터가 돼요, 다시. 오케이? 그래서 전체 벌크와 표면이 다 인슐레이터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런데 특히 표면에 이제 이 인슐레이터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 차원 표면 자체가 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야. 그러면 2차원 표면의 바운더리는 이 라인이겠지. 라인을 따라서 엣지 스테이트가 달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다시 이렇게 윗뚜껑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달리는데 그 달리는 전자도 스핀이 락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그리면은 위에 그림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달리는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요즘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핀이 응. 정말 그 일렉트론의 리얼 스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스피너 개념? 이 경우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벨리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D 일렉트론, P 일렉트론 이런 오비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경우에는 요게 이제 진짜 스핀이 아닌 경우에 시그마가 진짜 스핀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다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매스메티컬하게는 똑같기 때문에 토폴로지컬 스트럭처는 똑같이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갭을 오픈시키고 싶으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윗뚜껑에다 갖다 붙이면은 요 시그마가 진짜 스핀인 경우에는 이런 커플링이 생기지. 하지만 이게 진짜 스핀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p 오비탈, d 오비탈처럼 그냥 다른 오비탈인 경우에는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디퍼런스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p 오비탈의 에너지를 A라고 하면은 d 오비탈의 에너지는 A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주면은 어차피 그 스플리팅이 생길 텐데,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조작을 해야지 오비탈의 에너지 디퍼런스를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여기서는 이제 심플한 이그젬플로 리얼 스핀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갖다 붙이면은 이 메스텀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스테이트가 생긴다 그런 얘기. 엣지 스테이트. 그런데 그 엣지 스테이트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고, 여기서 생기는 디라콘을 갭을 오픈해서 거기 생기는 엣지 스테이트는 풀 전자가 아니라 전자의 반쪽이야, 반쪽. 프랙셔널 차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엣지 스테이트 때문에 생기는 퀀텀 홀 이펙트, 퀀텀 홀 컨덕티비티를 측정을 하면은 사실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수학적으로 측정을 하면은 미니멈 홀 컨덕티비티의 유닛이 E 스퀘어 나누기 플랑크 컨스탄트인데 이 매스메티컬 모델에서 생기는 엣지 스테이트 때문에 발생하는 퀀텀 홀 컨덕티비티는 E 스퀘어 나누기 플랑크 컨스탄트의 반쪽이야. 왜냐하면 차지가 반쪽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 왜 반쪽이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갭이 오픈됐으니까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혹은 로어 밴드, 어퍼 밴드 이렇게 밴드가 갈라졌죠. 그리고 밴드 갭 사이에 퍼미 레벨이 지나가니까 인슐레이터지. 그리고 엣지 스테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예요. 그리고 엣지 스테이트가 하나 생기면은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토폴로지컬 넘버는 이 경우에는 2디멘전이니까 그 토폴로지컬 넘버가 1000 넘버인데 1000 넘버가 1이면은 엣지 스테이트가 한 개 생겨. 근데 지금 엣지 스테이트가 2분의 1개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엣지 스테이트가 한 개 생기긴 생겼는데 그 엣지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전자의 차지가 프랙셔널 차지야. 2분의 1 차지야. 그거를 저스티파이 하려면은 이 로어 밴드의 토폴로지컬 넘버, 다시 말해서 1000 넘버가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돼야 돼. 2분의 1.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설명한 엣지 스테이트가 2분의 1짜리 프랙셔널 차지를 갖는 엣지 스테이트라는 것 설명하고 컨시스턴트 하지. 근데 토폴로지컬 넘버는 대개 1, 2, 3 하는 인테저 넘버로 퀀타이즈 되어 있는데 2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2분의 1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지만 매핑을 할 때 1000 넘버를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1000 넘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시그마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이미 시그마 매트릭스로 표현이 돼 있지.
그리고 그때 D 벡터를 정의를 해요. D 벡터. D 벡터는 모멘텀 XY의 함수야. 그리고 D 벡터 자체는 이 해밀토니안에 보면은 시그마 매트릭스가 X, Y, Z 컴포넌트를 다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D 벡터도 X, Y, Z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갖는 어떤 벡터 컴포넌트야. 그러면 이 벡터 컴포넌트가 모멘텀 KX, KY의 함수니까 3디멘전al 벡터 컴포넌트하고 여기서 이 D 벡터라는 그 양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3차원 D 벡터가 모멘텀 KX, KY의 함수니까 이것을 매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차원 D 벡터를 2차원 모멘텀 스페이스의 매핑 혹은 그 반대 2차원 모멘텀 스페이스의 각 점에 3차원 D 벡터를 매핑하는 매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D 벡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있고 모멘텀 KX, KY가 취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두 스페이스 사이에 완투한 커리스펀던스를 우리가 매핑이라고 해요. 근데 특히 이 경우에는 D 벡터는 3차원 벡터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토폴로지컬한 관점에서 보면은 D 벡터의 앱솔루트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는 토폴로지컬한 양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D 벡터의 중요한 그 퀀티티는 D 벡터가 가르치는 방향이야. 3차원 D 벡터가 가르치는 방향만이 중요해요.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D 벡터가 취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2차원 구 표면이야. 그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S2 스페이스라고 해요. 2차원 스피어의 표면이라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모멘텀 스페이스도 2차원 스페이스인데 이게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브릴리언 존이 있으면은 KX, KY가 2차원 스피어로 컴팩트파이 되죠.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 그렇게 문제를 설정해 놓고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D 벡터라는 거는 2차원 D 벡터 스페이스에서 2차원 모멘텀 스페이스 사이의 매핑이야. 더 심볼릭하게 쓰면은 S2 스페이스에서 S2 스페이스 사이의 매핑이야. 오케이?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모멘텀 스페이스를 구면으로 그리고 네. 소장님, 이제 이상을 회의 자료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2차원 가만히 있어. 어느 쪽인가. 2차원 이 구표면이 보라색 구표면이 유한한 브릴리언전을 갖는 경우에 2차원 모멘텀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S2 표면이야. 그 S2 표면에 D 벡터 화살표를 내가 모든 점에 꽂을 수가 있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꽂으면은 D 벡터가 가만히 있자. 어떻게 되나? 그렇지. D 벡터가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꽂힐 텐데, 그래서 그 D 벡터가 또 헷갈리는. 교수님, 근데 이 경우에 DZ가 M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D M이 DZ, M이 DZ야. 음, 어, 헷갈린다. D 벡터는 내가 왜 반만 감싼다는. D 벡터는 S2 스피어의 절반밖에는 커버를 못하는 건 확실한데, 근데 모멘텀 스페이스를 내가 왜 반만 감쌌나? 음, 어, 저번에 설명하실 땐 그 디락의 매스텀 M이 고정돼 있으니까 음, 네, 그 K 스페이스로 아무리 멀리 가도 음. 네, 그 면의 평행한 방향밖에 있을 수 없다고. 글쎄, 그러니까 그 D 벡터가 네네. 모멘텀 스페이스를 이렇게 펼치면은 D 벡터가 가질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KX, KY가 빵일 때는 D 벡터는 Z 방향 M밖에 없지. 그래서 네. 가운데는 이렇게 내가 위로 그렸어. 그러면은 이제 Z 방향 DZ는 그냥 항상 컨스탄트 M이야, 크기가.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dx하고 dy는 모멘텀이 커지면은 dx, dy가 커지니까 이 화살표가 점점 옆으로 눕죠. 응? 그래서 kx, ky가 무한대로 멀리 가면은 어, z 방향의 m은 항상 그냥 파이나이트한 사이즈니까 멀리 가면 화살표는 z 방향 크기는 거의 니글리저블하고 바닥으로 이렇게 다 눕겠지. 오케이? 그걸 이렇게 그린 거야. 그 D 벡터 모양을 이렇게 펼쳐서 그렸는데, 그거를 컴팩티파이 시키면은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 빨간 그림이 D 벡터 스페이스야. 그 XY 플레인에 평행한 음, 모멘텀밖에 없어서 그 음, 밑으로는 못 넘어가니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 모멘텀, G축으로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거는 D 벡터가 그렇다는 얘기지. 여기 D 벡터. 네. 뭐, 그래서 그 위의 커버만 감싸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내가 지금 네. 계속 헷갈리는 거는 이 매핑이, 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빨간 표면이 D 벡터이고 보라색 표면이
모멘텀 스페이스 S2라고 내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약간 말이 꼬였어. 네. 이걸 거꾸로 매핑을 한다고 그게 아닌데 거꾸로 매핑. 거꾸로 매핑 맞는 모양이구나. 이게 오케이, 안 움직이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D 벡터로 매핑하는 그게 오케이, 그게 맞지.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를 보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멘텀 스페이스가 D 벡터 스페이스를 얼마만큼 감쌀 수 있는가. D 벡터는 이 이퀘이터 밑으로 안 내려가지, 이 경우에. 모멘텀 스페이스를 아무리 많이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절반만 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멘텀 스페이스가 컴팩티파이드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 설명을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첫 넘버를 계산할 때, 토폴로지컬 양의 그 매핑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어떤 그 피지컬 스페이스로 매핑이 몇 대 몇으로 일어나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그림상으로 보면은 스페이스를 반밖에 감싸질 않으니까 첫 넘버가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인 경우에는 모멘텀 스페이스가 컨파인 되어 있을 경우에 모멘텀 스페이스가 kx, ky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각각 컨파인 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kx 디락 해밀토니안을 쓸 때 kx, ky가 코사인 kx, 코사인 ky로 바뀌어요. 얘를 그 뒤에 썼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데인 모델이나 그라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똑같이 시그마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해밀토니안을 쓰면은 D 벡터 곱하기 시그마 매트릭스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 D 벡터는 여기가 그냥 무한대까지 가는 kx, ky가 아니고 sin kx, sin ky예요. 그리고 매스 텀도 모멘텀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뿐만 아니라 D 벡터가 사인이 바뀌어. 모멘텀 kx, ky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매핑을 하면은 모멘텀 스페이스 S2에서 D 벡터 스페이스 S2로 매핑을 하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부분적으로만 감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한 번을 보자기로 감싸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런 경우는 첫 넘버가 1이고 부분적으로 감싸는 경우는 이거는 부분적으로 감싸는 경우도 아니에요. 아까 컨티뉴어스 디락 해밀토니안인 경우에는
노스폴에서 시작을 해서 이퀘이터까지 절반을 감쌌는데 요 그림은 그것도 아니야. 요걸 가지고 잘 해보면은 그러니까 매스텀이 요 범위일 때 그 얘기는 모든 모멘텀 스페이스를 다 변화시켰을 때 DZ 컴포넌트가 항상 포지티브인 경우야. 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노스폴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좀 이렇게 보자기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모멘텀을 조금 더 키우면은 그러니까 파이 근처나 마이너스 파이 근처로 가면은 요 보자기가 다시 줄어들어서 다시 노스폴로 올라가. 그러니까 보자기 관점에서는 이 구표면을 부분적으로 감싸는 것도 아니고 조금 감싸듯 하다가 다시 말려서 원위치로 올라가니까 제로번 감싼 경우예요. 오케이? understand? 그런 거 같죠? 왜냐하면 KX, KY가 0인 경우에는 노스폴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KX, KY가 파이나 마이너스 파이인 경우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KX, KY가 0인 경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보자기가 이렇게 퍼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리트리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 감쌌느냐를 따지면은 정확하게 빵번이야, 이거. 빵. 이 경우에는 한 번이고. 오케이? 그런 걸 이제 호모토피 그룹이라고 하는데, 호모토피 그룹은 매스메티컬 심볼은 파이 n에서 타겟 스페이스 사이의 매핑인데, 여기서 말하는 파이 n은 컴팩티파이드 된 모멘텀 스페이스를 말해요. 그래서 파이 n은 사실은 SN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스페이스는 모멘텀의 디멘전에 따라서 S1, 2, 3, 뭐 SN까지 갈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수학적으로. SN인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파이 1인 경우에는 그냥 서클을 말해. 모멘텀은 1차원 모멘텀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파이하고 플러스 파이는 같은 점이죠.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그래서 1차원 모멘텀 스페이스는 토폴로지컬하게 보면은 이런 서클이에요. 서클. 2차원 모멘텀 스페이스는 마찬가지 로직으로 따지면은 2디멘셔널 스피어. 3차원 모멘텀 스페이스는 3디멘셔널 스피어인데 3디멘셔널 스피어는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디멘셔널 스피어는 4디멘셔널 스페이스에 4디멘셔널 구를 그려서 그 구의 표면을 말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4차원 코디네이트를 X, Y, Z, W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구를 디파인 해요. 구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다 합해서 다 항상 같은 점들의 집합이 구 표면이 되겠지. 4차원 구의 표면을 우리가 S3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이 모멘텀, 각각의 모멘텀이 정해지면 그 각각의 모멘텀의 D 벡터 혹은 퀀텀 웨이브 펑션을 여기다가 각 포인트에 꽂는 거야. 그래서 그 꽂아지는 그 퀀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그 스페이스하고 이 S1, 2, 3 스페이스하고의 매핑이 토폴로지컬하게 몇 대 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덴스 매너에서 말하는 호모토피 그룹은
파이 n에서의 타겟 스페이스 사이의 매핑인데 여기서 파이 n은 모멘텀 스페이스를 컴팩티파이드한 그 스페이스를 말해요. 그래서 파이 n은 구체적으로 S1, 2, 3, SN을 말하는 거야. 타겟 스페이스라는 거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해밀토니안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말해. 구체적으로는 D 벡터가 우리 지금까지 설명한 D 벡터가 해밀토니안을 디파인 하죠. 이러한 해밀토니안을 디파인하는 파라미터를 간략하게 표시하면은 D 벡터로 표시할 수 있어. 그거를 쭉 펼쳐서 표시하면은 해밀토니안을 펼쳐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 해밀토니안을 결정하는 거는 요 네 컴포넌트의 파라미터야. 오케이? 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타겟 스페이스라고 해요. 오케이? 타겟 스페이스. 혹은 때에 따라서는 해밀토니안의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타겟으로 하지 않고 어떨 때는 다이렉트하게 해밀토니안을 다 풀어가지고 그 해밀토니안이 주는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 그러니까 퀀텀 스테이트를 타겟 스페이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밀토니안의 파라미터 스페이스든 퀀텀 스테이트의 파라미터 스페이스 세타인데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밖에는 가질 수가 없지. 그러면은
그 세타는 모멘텀의 함수니까, 왜냐하면 주어진 모멘텀마다 웨이브 펑션이 정의되니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매핑은 세타 K의 매핑이야. 근데 세타 자체가 0부터 2파이니까 서클에서 서클로 매핑을 하면은 한 바퀴 도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피지컬하게는 sorry. 맞아. 그런데 만약에 웨이브 펑션을 2세타라고 해봐. 2세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무슨 말을 해? 투세타라고 하면은 세타는 투세타 또 헷갈리는. 투세타 전체는 0부터 2파이까지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투세타. 그래서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이 경우에도 투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해. 그런데 그거를 모멘텀 스페이스 서클로 감싸려면은 두 바퀴를 감싸는 건데. 아니지, sorry.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0부터 4파이까지 변하는데 차이가 있지. 0부터 2파이까지. 오케이. 이 웨이브 펑션의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인테저 타임스 2파이의 정수배만큼씩 변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페이스 U1 페이즈 스페이스는 2파이의 정수회만큼씩 확장될 수 있지. 그거를 모멘텀 스페이스로 감싸려면은 모멘텀 스페이스는 두 바퀴를 돌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모멘텀이 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가야지 타겟 스페이스를 한 바퀴 감싸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모멘텀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만 가도 타겟 스페이스를 한 바퀴 감싸지.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 가면은 또 한 바퀴를 감싼다.
그러면은 계속 헷갈린다. 0부터 집에 가서 생각해봐. 오케이?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디락 표면에 생기는 디락 세마이 메탈을 그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붙여가지고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트려가지고 그 엣지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표면의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윗뚜껑과 아랫뚜껑을 같은 방향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가하는 방법 혹은 밑에 그림처럼 윗뚜껑과 아랫뚜껑을 각각 반대 방향으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가하는 방법. 각각의 뚜껑을 보면은 윗뚜껑 따로 아랫뚜껑 따로 보면은 각각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졌어요. 근데 전체를 보면은 윗뚜껑 아랫뚜껑을 한꺼번에 보면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계속 깨져 있고 아래 경우는 윗뚜껑과 아랫뚜껑을 한꺼번에 보면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안 깨져 있는 상태야. 오케이? 어쨌든 위의 경우를 우리가 어너멀러스 퀀텀 홀 혹은 퀀텀 어너멀러스 홀 인슐레이터라고 하고 아래 거를 엑시온 인슐레이터라고 해.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고 위의 경우에는 엣지 스테이트가 생기는 반면에 아래 경우에는 엣지 스테이트가 생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가운데 있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점점 찌그러뜨려서 얇게 만든 다음에 아래 뚜껑을 이렇게 위로 펴. 그러면 오른쪽 그림이 되겠죠. 아래 뚜껑 화살표 방향을 잘 보고 가운데를 싹 잘라서 아래 뚜껑을 문을 열듯이 윗뚜껑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아래 뚜껑의 화살표 방향은 윗뚜껑의 화살표 방향하고 반대로 내려가지. 반면에 이제 아래 경우에는 똑같이 가운데 인슐레이터를 얇게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아래 뚜껑을 펼치면은 이 경우에는 표면에 이제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도메인 월이 생기고 도메인 월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도메인 사이의 경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왼쪽 도메인과 오른쪽 도메인이 구별이 되죠. 화살표가 다르니까. 그래서 도메인 경계 혹은 도메인 월이 생겨.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은 클락와이즈, 카운터 클락와이즈니까 가운데에 생기는 엣지 스테이트는 이 경우에는 도메인 월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요. 그런데 디라콘의 엣지 스테이트는 차지가 2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게 두 개가 모이니까 이제 이 경우에 엣지 스테이트를 달리는 카이랄 포미온은 토탈 차지가 1이 되는 그런 카이랄 포미온이 달리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만 오케이. 뭐
그 도메인 월이 생겼다라는 게 음, 그 양쪽의 해밀토니안의 매스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음,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도메인이라는 감사합니다. 거는 도메인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스테이트를 각각의 도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도메인 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도메인 월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아래 경우는 경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왼쪽 도메인하고 오른쪽 도메인을 구별할 수는 없지. 왜냐면 같은 종류의 도메인이니까. 어? 위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의 도메인이니까 여기 있는 경계가 분명히 피지컬 프로퍼티가 다른 어떤 두 세계 사이의 경계니까 이 경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급격하게 변화해야 되겠지. 여기서 그 뭔가라는 거는 계산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열심히 풀면은 어떤 퀀텀 웨이브 펑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뭔가 계속 컨티뉴어스한 퀀텀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인 프린시플 찾아야 될 텐데 위의 경우에는 오른쪽 세계하고 왼쪽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 이 경우에 존재하는 이 경계면을 통과하는 어떤 퀀텀 스테이트는 이 경계를 지나갈 때 굉장히 어브럽틀리 바뀌어야 돼. 오케이? 반면에 이 아래 경우에는 어떤 그 퀀텀 스테이트가 웨이브 펑션이겠지. 왼쪽 도메인에서 오른쪽 도메인으로 갈 때 여기 뭔가 금이 쪼개져 있긴 있는데 이 금은 별로 심각한 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웨이브 펑션이 크게 바뀌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뜻이 이 경계면에 특별한 스테이트가 안 생긴다는 뜻이야. 여기는 경계면을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왕창 바뀌어야지만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 왕창 바뀌기 위해서는 여기 특별한 스테이트가 생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특별한 스테이트를 이제 잘 따져보니까 각각의 스테이트가 차지가 2분의 1씩인 스테이트가 한쪽 방향으로 같이 달리니까 여기 생기는 특별한 스테이트는 토탈 차지가 1인 그렇지만 한쪽 방향으로 달리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달리는 걸 우리가 카이랄 스테이트라고 해. 그러니까 카이랄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퀀텀 홀 컨덕티비티가 이 기본 유닛을 취해요. E 스퀘어 나누기 플랑크 컨스탄트. 반면에 아래 경우에는 지금 이미 다 설명했지만 여기서 급격한 변화가 없어. 왼쪽 오른쪽 세계가 같은 세계야. 그거를 이제 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쪼개서 보면은 요 경계를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각각 있을 때는 여기 카이랄 스테이트가 반쪽짜리가 존재를 하는데 같은 세계를 붙여놓으면은 그 반쪽짜리 엣지 스테이트가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요. 그래서 서로 캔슬돼 버려. 결과적으로는 이 골짜기에는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아무 엣지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계속 이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이 인슐레이팅 스테이트로 남아 있어요. 위의 경우에는 도메인 월을 따라서는 인슐레이팅 스테이트가 잠깐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존재하는데 아래 경우에는 도메인 월을 포함해서 모든 스페이스가 벌크 안쪽에 있는 벌크는 말할 것도 없고 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스테이트가 도메인 월을 포함한 모든 스테이트가 다 인슐레이팅 스테이트.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메트리를 따져보면은
도메인 월이 있는 스테이트는 이제 가운데를 이제 잠시 무시하고 경계 표면 윗뚜껑과 아랫뚜껑을 보면은 어노멀러스 퀀텀 홀 스테이트는 윗뚜껑도 자기장 혹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같은 방향, 아랫뚜껑도 같은 방향이에요. 이 스테이트 이렇게 됐을 때는 각각의 표면도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져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도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진 상태야. 왜 그러냐면 타임 리버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t를 마이너스 t로 보내면은 윗뚜껑은 아랫뚜껑으로 가고 아랫뚜껑은 윗뚜껑으로 가요. 오케이? 뿐만 아니라 시간을 반대로 보냈으니까 자기장은 업은 다운이 되고 업은 또 다운이 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임 리버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그러니까 t를 마이너스 t로 보내면은 아래 뚜껑은 윗 뚜껑으로 가고 마그네타이제이션도 방향이 바뀌고 윗 뚜껑은 아래로 가고 마그네타이제이션 방향이 아래로 바뀌죠. 그 왼쪽 상태하고 오른쪽 상태가 뭐 눈으로 보기에도 다르죠. 그래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져 있는 상태. 근데 이 엑시온 인슐레이터라는 상태를 보면은 윗뚜껑의 자기장은 윗방향, 아랫뚜껑의 자기장은 아랫방향이지. t를 마이너스 t로 바꾸면은 아랫뚜껑은 위로 가는데 자기장 방향이 아래가 위로 바뀌지. 윗뚜껑은 아래로 가고 자기장 방향이 아래로 바뀌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처음 상태하고 마지막 상태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엑시온 인슐레이터 상태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보존된 상태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엑시온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엑시온 인슐레이터는 그래서 피지컬 프로퍼티는 벌크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표면도 인슐레이팅한 상태고 전체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보존하는 상태야. 그런데 아까 봤듯이 각각의 표면을 보면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갖는 어떤 피지컬 프로퍼티는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인슐레이터인데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보존되어 있는 그런 인슐레이터야. 그런 인슐레이터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트리비얼 인슐레이터 혹은 엑시온 인슐레이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슐레이팅 스테이트는 전자는 안 움직이지. 전자는 안 움직이니까 전기나 자기장에 대한 리스판스는 그냥 제로야. 꼼짝도 안 해. 하지만 인슐레이터라고 하더라도 옵티컬 프로퍼티는 있죠. 그게 모든 광학에서 쓰는 대부분의 머티리얼이야. 광학에서 쓰는 대부분의 머티리얼은 아주 간혹 메탈이나 세마이컨덕터도 있지만 1차적으로 99%의 광학 디바이스는 인슐레이터야.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빛에 대해서는 약간의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광학 디바이스로 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렌즈 같은 거죠. 렌즈는 유리 잘 깎으면 렌즈 되지. 프리즘이라든지 부도체야, 부도체. 전기 안 통해. 하지만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뭐 빛을 모으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지. 그래서 theoretical하게는 인슐레이터는 어떤 해밀토니안으로 describe 할 수 있느냐면은 Fermion degree of freedom은 다 그 풀어준대. 벌써 내가 그걸 영어로도 안 썼나? 잠깐만. Sorry. 인슐레이터라는 거는 해밀토니안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안에 전자들, 물론 인슐레이팅 상태의 전자들이지만 그 안에 전자들이 바깥에서 빛을 쬐으면은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하지만 인슐레이터야.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인슐레이터는 광학적 성질밖에 없어. 그걸 해밀토니안으로 쓰면은 전자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다 인테그레이트 아웃해. 혹은 전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이미 다 계산을 해. 그래서 파이널 해밀토니안은 정기장, 자기장의 함수로만 나타나. 그래서 인슐레이터를 해밀토니안으로 표시하면은 보통 인슐레이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떤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라는 코에피션트 곱하기 정기장 제곱, 그리고 자기장에 해당되는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를 우리가 퍼미어빌리티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장에 대한 어떤 물질의 반응 상태야. 어떤 컨스탄트 곱하기 자기장의 제곱. 그게 보통 인슐레이터의 광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해밀토니안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광학적 성질을 표현할 때 무시한 텀이 하나 있어요. 그건 시메트리 때문에 무시했는데 이런 이상한 텀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 보통의 인슐레이터는 정기장 제곱 아니면 자기장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져요. 하지만 특별한 인슐레이터, 토폴로지컬 혹은 엑시온 인슐레이터는 정기장 곱하기 자기장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보통 인슐레이터에서는 왜 이런 텀을 수십 년 동안 생각을 안 했느냐 하면은 이런 텀이 있으면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도 깨트리고 인버전 시메트리도 깨트리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머티리얼, 특히 대부분의 머티리얼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트리는 머티리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특정한 머티리얼 중에는 인버전 시메트리를 깨트리는 머티리얼은 가끔 있어. 그럴 경우에도 이런 텀이 생각을 안 해. 왜 그러냐면은 정기장하고 자기장의 시메트리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정기장하고 자기장의 시메트리를 따져보면은 이건 테이블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외우세요. 인버전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은 정기장은 방향이 바뀌어. 하지만 자기장은 x를 페리티를 바꾸면은 XYZ를 전부 마이너스 XYZ로 바꿔도 자기장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오케이? 시간을 마이너스 T로 바꾸면은 자기장은 바뀌어. 자기장은 스핀과 마찬가지니까 스핀은 뺑뺑 도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바꾸면은 스핀이 팽이가 도는 방향이 바뀌니까 자기장은 방향이 바뀌어요. 하지만 정기장은 시간을 바꾼다고 해도 정기장은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 시메트리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타임 리버설과 인버전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기장도 마이너스가 되고 자기장도 마이너스가 돼. 오케이? 이런 시메트리 때문에 아까 설명한 해밀토니안이
정기장의 제곱이라든지 자기장의 제곱으로 나타나면은 모든 시메트리를 만족해요. 그런데 2 곱하기 B라는 해밀토니안은 왜 생각을 안 하느냐 하면은 2 곱하기 B라는 텀을 생각하면은 이 인버전이 됐건 타임 리버설이 됐건 어떨 때는 사인이 바뀌고 어떨 때는 안 바뀌지만 두 개를 곱해 놓으면 항상 사인이 바뀌지. 그러니까 2 곱하기 B를 하면은 시간을 바꾸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든 인버전을 하든 이 항은 모든 시메트리를 다 바이올레이트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항은 존재할 수가 없어. 앞에 붙은 항이 그냥 오디너리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이런 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앞에 붙은 컨스탄트가 페이즈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앞에 붙은 컨스탄트가 페이즈인 경우에는 이 페이즈는 보통 컨스탄트가 아니라 이 페이즈는 사실은 수도 스칼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컨스탄트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라는 거는 모든 시메트리에 대해서 안 바뀌는 거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지. 그런데 수도 스칼라라는 거는 인버전이나 타임 리버설에 대해서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수도 스칼라라고 해요. 그래서 2 곱하기 B라는 에너지 항은 보통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앞에 붙은 컨스탄트가 보통 스칼라가 아니고 페이즈에 해당되면 페이즈는 수도 스칼라야. 그러면은 이 전체 항은 타임 리버설이나 인버전에 대해서 시메트릭해서 존재할 수 있는 항이 돼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다만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타임 리버설이나 인버전을 했을 때 이게 사인이 바뀌는데 그 사인이 바뀌는 게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사인이 바뀌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페이즈는 이 말을 잘 기억을 해. 사인이 바뀌는 어떤 넘버가 사인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A로 갔는데 그게 같은 스테이트가 되려면은 두 경우밖에 없어요. 페이즈인 경우에. 그 페이즈가 처음부터 빵이든지 아니면 파이든지. 처음부터 빵이면은 이런 항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놓고 앞에 가능한 컨스탄트는 빵이라고 그러면은 없는 거지, 그냥. 하지만 앞에 한 가지 더 가능한 컨스탄트는 페이즈이면서 그 페이즈가 파이이면은 이런 항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엑시온 인슐레이터라고 해.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만든 인슐레이터는 벌크드 인슐레이터고 표면도 전체를 위아래를 한꺼번에 보면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보존하는 인슐레이터예요. 이런 인슐레이터의 광학적 특성은 그러면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은 그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표시된다 그런 얘기야. 각각은 윗뚜껑, 아랫뚜껑은 인버전 혹은 타임 리버설을 하면은 각각은 시메트리가 깨질 수 있어. 하지만 전체로 보면은 시메트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한 인슐레이팅 상태다 그런 얘기. 그러면 그런 이상한 인슐레이팅 상태가 되면은 어떤 광학적 특성을 갖게 되느냐? 그거는 엑시온 일렉트로다이나믹스라는 걸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푸는데 해밀토니안이 E.B 파이라는 해밀토니안이 존재할 때 E.B 파이라는 해밀토니안이 존재할 때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면은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장의 일렉트로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풀면 돼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결론은 아주 간단해. 결론은 만약에 그런 엑시온 인슐레이터가 있으면은 빛을 쏘이면은 빛이 이렇게 로테이트해. 그런 것을 우리가 파라데이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통과를 하면서도 로테이트하고 뒤로 백스캐터링, 뒤돌아 나오면서도 로테이션을 해요. 통과하면서 로테이션 하는 거를 파라데이 효과라고 하고 뒤로 되튕겨서 나오면서 로테이트 하는 거를 컬, K-E-R, 컬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측정할 수가 있고 그거를 측정을 해서 주어진 머티리얼이 엑시온 인슐레이터인지 아니면 그냥 어너멀러스 퀀텀 홀 인슐레이터인지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클리어한가? 오케이. 내가 오늘 매핑에 대해서 내가 자꾸 헷갈렸는데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타겟 스페이스로 완투한 커리스판던스를 측정하는데 그게 토폴로지컬하게 어떤 스페이스가 어떤 스페이스를 몇 번 감싸느냐 뭐 그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